안녕하세요. 황희상 약사입니다. 오늘부터 더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다이어그램 한약제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그램 한약제제는 제가 한약제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약사님들께서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고민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 강의를 통해서 약사님들께서 다이어그램 한약제제를 통해서 많은 한약제제 판매나, 그리고 적응증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략적인 계론과 이런 부인과 관련 질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론으로서 이제 대증요법으로서 한약제제, 그리고 한약제제 오장육부 다이어그램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혈작용, 그리고 간과 이제 비장이죠. 간과 비장에서의 정혈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정혈작용하는 본초, 당기라던가 작약, 청군 같은 등등의 이제 본초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리고 이 구성을 기초로 해서 이 부인과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개론 정도 수준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약사님들께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중요법으로서 한약제제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다양한 그런 증상에 대한 적응증의 활용 범위가 넓고, 그리고 일반 의약품, 건식 등과 함께 이제 병용할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어떤 한약 제제에 대한 이제 복약 수능도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조제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또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한약 제제 구성 원리를 모르게 되면 잘못된 적응증으로 해서 효과와 역가가 반감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감기 몸살에 쓰는 갈근탕과 인삼패독산 같은 경우인데요. 가령 이제 발산력이 약한 태음린 같은 경우에 갈근탕이 가장 이제 좋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 기능이 약한 소음인 같은 경우는 갈근탕보다는 인삼패독산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아프고 많이 붓고 발열이 날 때는 이제 은교산보다는 구풍 해독탕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이제 습관적으로 목이 쉽게 잘 붓는다라고 하면 림프순환계가 조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은교산이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효능의 한약제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쓸 수가 있는가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약제제 구성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적응증에 대해서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한약제제, 대증요법으로서 한약제제를 사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이제 보완 방법을 이제 위해서 제가 다이어그램 한약제제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어그램 한약제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장육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가 목, 화, 금, 수, 여기 토, 이렇게 이제 오행에 따라서, 사실은 그 한약제제는 오행에 따라서 일단 그 약효가 구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한약제제의 어떤 구성 원리나 이런 작용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각 본초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령 강활이다라고 하면 신장과 방광에 작용을 하죠. 그리고 길경이다라고 하면 도라지죠. 이렇게 폐경락에 작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본초의 오장육부, 그다음에 차가움과 뜨거움과, 가령 석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약제에 속합니다. 염증도 빨리 이게 강하다는 것은 그만 효과가 빠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석고 같은 경우도 염증을 내리거나 면역 반응을 내릴 때 굉장히 빠르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강한 약성을 지닐수록 이제 장기 사용은 못하겠죠.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본초들마다의 이런 오장육부 작용점이 있고, 이러한 본초들이 이런 식으로
모인 것들이 한약제제죠. 구풍해독탕과 음교사는 똑같이 이제 그 인후염, 인후통에 쓰죠. 그러면 이 유사한 한약제제들을 어떻게 비교를 해서 이제 적응증에 따라서 다르게 쓸 것이냐. 구풍해독탕도 폐경락에 서늘하게 작용하고 음교상도 폐경락에 서늘하게 작용을 합니다. 서늘하다는 것은 이제 항진된 대사를 낮춘다. 그리고 염증을 내린다. 그리고 어떤 병원성균의 활성을 낮춘다. 항균 항발에서 작용을 한다. 이완시킨다. 완화시킨다. 등등의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폐경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흡기 또 피부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호흡기 쪽에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풍해독탕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음교산도 마찬가지요. 근데 구풍해독탕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이가 방광경락에 작용을 하고 음교산은 심장경락에 작용하는 차이가 있겠죠. 방광경락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주로 방광경락에 작용하는 약제들은 머리 쪽에 많이 작용을 합니다. 두통이나 해열. 그래서 구풍해독탕은 폐경락, 인후 쪽, 비인후 쪽에 작용하면서도 약간 위쪽에 작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음교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진 않죠. 대신 심장경락에 심경락에 작용하는데 이것은 이제 과항진된 대사를 좀 낮춰준다. 뭔가 이 대사가 조금 항진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풍해독탕과 음교산은 나중에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관지 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유사한 제재지만 비교점들이 생기고 이 비교점들을 통해서 이 적응증의 차이를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구풍해독탕 같은 경우는 신혼해표제가 많고, 즉 신혼해표제가 많다는 것은 이제 발산, 발한, 해열작용이 좀 강하다는 것, 두통 의미를 하죠. 신량해피약 같은 경우는 이제 음교사는 신량해피약이 많죠. 이거 같은 경우는 발산, 발한보다는 해열작용이 또 있고 이제 염증을 내려준다. 이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열성이다 라고 하면 구풍해독탕을 쓸 수가 있고요. 발열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염증이 올라왔다. 그리고 조금 뭐라고 할까요? 항진된 대사가 좀 항진된 상태다. 추운데 오래 있었다거나 갑자기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데는 이제 음교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열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간과 비장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죠. 간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특히 혈액과 관련해서는 이제 혈액 응고 조절을 하고 항원을 제거하고 노폐물을 제거를 하고 알부민을 생성해서 혈액 삼투압을 조절하죠. 사실은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정혈작용, 이제 혈액 해독작용이죠. 그리고 이제 비장 같은 경우는 보통 비장이라고 하면 이 지라를 의미를 합니다. 췌장은 따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장육부에서 한방에서 말하는 비장은 지라와 췌장을 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주통혈이다. 혈액의 원활한 흐름을 이렇게 주관하는 것은 지라에 해당이 되고요. 비주운하다. 화를 운용을 하는 것은 이제 췌장이다. 즉 이제 소화, 그다음에 인슐린 분비를 하니까 이제 당분, 이런 에너지 생성과 관련한 것은 췌장이 되겠죠. 이 비장 같은 경우에 이제 질환데 이 적색수질과 백색수질인데 적색수질은 이제 혈액계에 해당이 되겠고 백색수질은 이제 림프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장은 특징이 이제 비장 동맥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그리고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액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림프액이 들어오지만 림프액이 나가는 통로가 없다는 것이죠. 비장 같은 경우는 다른 모든 조직들은 림프액이 들어오지만 또 림프액이 나가는 림프관이 있는데 비장은
들어오는 림프관은 있지만 나가는 림프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는 림프액과 혈액은 이렇게 필터가 되어서 비장정맥으로 이렇게 다시 나가게 됩니다. 이때 이제 비장정맥이 이제 간 문맥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는데, 이 간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간 문맥에 어떤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간 문맥 압이 올라가면서 이 비장에서 어떤 배수되는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비장이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압이 증가하면 비장이 쉽게 비대해지는데, 비장이 비대해지면 혈소판이나 적혈구에 순환에 문제가 생기면서 빈혈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혈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미가 잘 생기게 되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 문맥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비장이 비대해졌을 때는 문맥압을 낮춰야 되고, 문맥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간의 염증이 낮아져야 되겠죠. 간의 어떤 그 기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비장과 간이 이렇게 함께 작용하면서 이렇게 항원들까지 면역 반응까지도 함께 작용하면서 전반적인 정혈 작용을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혈 작용하는 본초는 작약과 단기가 가장 이제 핵심이죠. 작약은 이제 간에 혈액을 이렇게 모아옵니다. 백작약은 이렇게 이제 서늘하거든요. 서늘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완시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음이기 때문에 모은다. 간 쪽에 혈액을 이렇게 모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단계 같은 경우는 따뜻하죠. 간 기능을 촉진하고 심장에도 작용을 해서 이렇게 모아진 혈액들을 다시 펌핑 작업을 해서 이렇게 혈류를 이제 생성을 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백작약이 혈액을 모아오면 단기가 모아진 혈액을 다시 이렇게 혈류량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킨다.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혈액이 필요한데, 그 혈액을 작약이 모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작약이 모아온 혈액을 또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단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백출은 보기제인데, 이 백출은 특이한 것은 이제 안태작용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궁을 편안하게 해준다. 보통 오장육부 외에도 뇌라던가 척수라던가 자궁처럼 중요한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오장육부에 들어있지 않지만 기향지부라고 해서 중요한 장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본초에서는 이런 작용점들이 나타나진 않지만, 이렇게 별도로 백출처럼 이제 자궁에 작용하는 이런 별도의 기향지부에 작용하는 본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도로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출은 이 자궁에서의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복령 같은 경우는 이수제죠. 이수제라고 하는 것은 이뇨제의 의미도 있지만 정체된 혈액을 이렇게 순환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체액이 정체되면 거기에서 이제 노폐물도 쌓이고 염증물질도 쌓이기 때문에 체액이 정체되는 것은 좋진 않겠죠. 그래서 정체된 체액을 이렇게 순환시켜 주는 것도 정혈 작용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단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심장에서 차갑게 작용해서 이 심혈관의 확장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한 이제 그 심혈관 확장 작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천궁은 말 그대로 활을 거어 이제 혈전을 이렇게 없애준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여섯 가지 본초들이, 물론 6가지 본초가 한 번에 다 사용되는 제제는 없습니다. 증상에 따라서 가감을 하고 거기에 다른 이제 제제들이 들어가면서 정혈 작용을 기초로 한 부인과 질환의 어떤 한약 제제들이 구성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조금 다른 게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렇게 6가지 본초들, 이 중에서 이제 단기 자결상 같은 경우는 목단피는 없고 5가지로만 구성이 되고, 여기에
택사, 이수작용을 하는 택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수작용이 보강이 되어 있다. 가미단기 작약산은 이제 감초, 인삼이 조금 더 추가가 되면서 보기작용이 보강된다. 계지복용량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목단피 백작약 복령이 들어가는데 단기는 없고 백출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 기능, 그다음에 혈액순환 기능이 기본적으로 좋다, 체력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좋은 이제 경우에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계지복륜한 근데 여기에 이제 도인, 계지, 요건 이제 해표, 좀 따뜻한 신혼 해표약입니다. 그래서 그 활혈작용이 보강이 되어 있다. 해표작용, 따뜻한 해표작용, 그러니까 혈류량을 좀 표피로 보내야 되는, 말초로 조금 더 보내는 작용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미 소혈산 같은 경우는 시효치자가 추가가 되어 있어서 이제 신경질환, 정신과 질환을 동반하는 부인과 질환에 쓸 수가 있겠다. 요 약재들은 다 이제 부인과 질환에 쓰는 것인데요. 특히 시효는 이제 시효제가 따로 있을 만큼 스트레스성, 신경성 질환에 이제 많이 쓰이는 제제입니다. 옹경탕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옹경, 경은 이제 경락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 자궁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자궁을 따뜻하게 해준다, 냉증을 완화시켜준다, 그리고 이제 피부 점막 강화시켜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의 제제들과 사물탕은 조금 다릅니다. 숙지황이 사용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데, 사물탕은 대표적인 보혈제죠. 이제 사물탕에 뭐 황련해독탕이 들어가면 온청음이 되고, 뭐 십전대보탕도 사물탕을 기초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부인과 질환에서 하열이 많은 경우에 쓰는 군기교회탕도 사물탕을 기초로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이제 숙지황이 중요한데, 숙지황은 이제 신장에 작용하면서 이제 자양강장제로도 쓰이고 보습제로도 쓰이고, 그리고 출혈을 조금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출혈을 억제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보면 이제 어혈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혈작용을 할 때는 숙지황은 좀 배제를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숙지황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을 좀 억제를 한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다른 약재들, 요런 약재들의 조합은 이제 그 어혈을 좀 없앤다. 그리고 부인과 질환에서 이제 생리불순, 생리가 조금 덩어리진다던가 잘 안 나온다던가 이런 경우에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숙지황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부인과 질환 한약제제 다이어그램 단기 작약상인데 택사가 이렇게 들어가죠. 택사는 이제 이렇게 신장과 방광에 차갑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뇨작용도 하지만 부종이 있을 때 부종을 해소하는 이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백출이 사용이 되고 목단피처럼 아주 차가운 약재는 없습니다. 그 말 자체는 이제 차가운 약재를 쓸 수 없는 이런 체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체력 저하자의 어떤 생리불순에 쓴다. 그리고 생리불순이지만 이제 조금 부종이 있다, 잘 붙는다라고 할 때는 단기 작약산을 쓴다고 하겠습니다. 가미단기 작약산은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보기제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체력이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보기제를 더 써야 될 만큼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유산 후, 산전 산후, 그리고 아주 정말 체력이 너무 저하되어 있다라고 할 때는 가미단기 작약산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계지를 써서 혈류순환을 조금 더 촉진해주는 이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가미소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효 박하 이렇게 심포경락, 3초 심포경락에 이렇게 작용하죠. 스트레스성, 그리고 부인과 질환이면서도 신경성 질환이 같이 왔을 때 너무 예민한 성격일
때는 가미소요산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너무 예민한 성격을 신경을 완화를 시켜주고 항진된 대사를 조금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가운 성질의 목단피를 쓰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차가운 성질의 한약재 본초들이 많은데 자칫하면 위장관 운동을 저하를 시켜서 이제 심장이나 그 간에 너무 혈류량이 많아지게 되면 거꾸로 위장관에 허혈성으로 해서 위장 운동이 저하되거나 위장관 기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통이나 설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강처럼 아주 뜨거운 약재를 쓰게 됩니다. 비위장에 뜨겁게 작용하고 심장에도 작용해서 심장의 혈액이 충분히 잘 순환될 수 있도록 건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약재들을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뜨거운 약재를 써서 균형을 맞춰주는 이런 구성들이 많습니다. 한약재에 보면 가미소요산에서 건강에 사용되는 것도 이런 것이죠. 복령환 같은 경우는 목단피가 쓰여 있는데 보기제인 백출도 없고 다른 뭐 계지라던가 건강처럼 따뜻한 본초들도 없죠. 그 말 자체는 이 계지복령환을 쓸 수 있는 환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몸에 열이 있거나 체력이 어느 정도 된다, 혈류순환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신은회표제인 계지를 쓰는 이유는 이 혈류가 말초에까지 잘 못 간다는 의미죠. 충분히 출력은 좋은데 혈액은 잘 이제 이렇게 내보내는데 중간에서 혈관이 중간중간에 좁아지죠. 어느 지점에서 어혈 때문에 충분히 말초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초까지 혈액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말초에서의 혈관을 확장을 해주고, 그리고 충분히 혈액량을 더 이런 혈관을 확장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정혈작용을 통해서 피를 맑게 해줘서 말초에까지 혈액이 잘 갈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체력이 조금 있는 사람의 이런 부인과 질환 이런 경우에 이제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요 세 가지 제제는 이제 조금 허약한 체질, 요런 계지복령하는 좀 건강한 체질에 쓴다. 요렇게만 구분이 되어도 사실은 적응증에서 상당한 구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허약 체질의 계지복령환을 쓸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건강체의 단기작약산도 또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붓는 체질에는 이제 단기작약산을 쓰고, 그리고 신경성 질환이 왔을 때는 이제 가미소요산을 쓸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구분해 가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옹경탕, 온청음, 그 다음 사물탕, 탕리소독음인데요. 사물탕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숙지향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보습작용을 한다. 그래서 피부가 거칠고 건조하다. 그리고 이제 자양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로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궁, 백작약, 당기가 어떤 혈액을 정혈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월경불순에 쓴다. 사물탕은 사물탕 자체로 쓴다기보다는 이제 이렇게 황련해독탕이 같이 사용이 되어서 온청음의 형태로 쓸 수도 있겠죠. 황련해독탕은 이제 너무 열이 위로 올라갔을 때 열을 이제 내려주죠. 피부, 두피 쪽에 피부 염증에도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염증을 내리는데 많이 쓰게 됩니다. 열을 내리는데. 사물탕과 함께 쓰게 되면 사물탕 자체가 이제 숙지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출혈성을 억제를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온청음도 그 황련해독탕 자체도 열을 낮추기 때문에 이렇게 출혈성으로 머리 쪽에 이제 출혈성이 있을 때 이렇게 낮춘다. 코피가 있다. 아니면 뭐 충혈이 잘 된다라고 할 때 온청음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인과 질환이
부인과 질환이 있는데 얼굴에 열이 난다. 이럴 때 온청음을 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건 온청음은 나중에 이제 피부 관련할 때 한 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경탕은 말 그대로 이제 따뜻하게 해준다. 따뜻하게 해주는데 차가운 목단피가 쓰이죠. 그래서 이제 계지가 또 그리고 건강 오수 이렇게 뜨거운 한약 제제들이 같이 사용이 됩니다. 악교가 사용이 되는데 악교 자체가 어떤 동물성 콜라겐이죠. 그래서 콜라겐 자체가 이제 피부 장벽이나 이제 점막 장벽을 강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피부나 점막이 약해져 있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요런 그 수분이 이제 부족한 거죠. 염증이 잘 발생을 한다. 그래서 바나나 맹문동탕을 써서 점막이나 피부에서의 어떤 체액순환을 좀 원활히 해주는 이런 형태. 그리고 요걸 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점막에서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죠. 체액이 뭉쳐서 어떤 그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건조한 것이 아니라 담음이라고 하죠. 체액이 뭉쳐서 염증성으로 이제 오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족이 화끈거리고 입술이 마른다. 그리고 대야가 있다. 냉증이 있다. 이럴 때 온경탕을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탕리소독음은 조금 이제 성격이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백작약, 당기, 백출, 이런 복령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열 작용을 하죠. 정열 작용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혈독을 이제 없앤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연교산에 쓰이는 은교산에 쓰이는 금은화 연교, 항균, 항바이러스, 그다음 림프 염증을 없애는 금은화 연교가 쓰이죠. 그래서 혈액 순환도 촉진하면서 그다음 림프 순환도 함께 촉진해야 되는 경우, 즉 혈독도 있고 림프 염증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림프관과 혈관, 모세혈관이 함께 발달한 이런 부위들, 우리 몸에서 보면 이제 항문이라던가 그리고 뭐 그 젖샘, 유선염, 가슴이라던가 몇몇 요런,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쪽으로 오면 이런 것들이, 이런 부위들이 있죠. 어쨌거나 그래서 화농성 임파선염, 피부 쪽에서 피부에 이제 화농성으로 염증이 올 때 화농성 임파선염에 탕리소독음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기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환기를 비롯해서 보기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보기제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대사를 촉진하는데, 대사도 촉진하지만 세포순환을 촉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순환을 촉진한다는 것은 손상된 상처를 빨리 회복을 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상된 세포가 빨리 회복이 필요한 이런 연약한 조직들, 연약한 표피 조직들에 화농성 염증이 생겼을 때 쓴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좀 요 정도로 하고요. 일단은 이제 다이어그램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강의라서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해가면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약 제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하고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강의는 하지만 별도로 강의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 강의 자료를 통해서 약사님들께서 실질적으로 약사님이 쓰시는 한약 제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시고, 유사 한약 제제들에 대해서 그런 그 적응증을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통해서 또 뵙도록 하고요. 제 강의와 자료가 약사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